운영자 매뉴얼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 운영자 매뉴얼을 보시면은 이제 CMS 소개 부분하고 개요, 개발 환경 세팅 이제 이렇게 쭉 나오고,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설명들 나오고, 그다음에 그 기능들을 쭉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쭉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 기능으로서 제공하는 것들, 그다음에 모듈 추가해서 이제 샘플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게시판 유형 추가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용자 페이지 개발을 할 때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주요 설정 파일들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쭉 매뉴얼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쓱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CMS 2.0은 그 소프트웨어 그 품질 인증 1등급을 획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GS 인증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의 호환성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접근성, 그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접근성 인증 마크도 획득된 상태고요. 그래서 CMS는 이제 웹 표준이나 접근성 이런 거 맞출 때 되게 편해요.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웹 접근성은 이제 개발해 나가면서 계속 이제 그걸 맞춰 나가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보안 같은 경우도 작업을 하면서 뭐 보안 취약점, 해킹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보안 취약점 이런 것도 1차적으로 대응이 돼 있긴 한데, 작업을 하면서 이거 계속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이제 코어 단이라든지 기본적인 모듈은 일단 점검을 어느 정도 한 상태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용을 하면 이제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그 표준화 그 사전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DB 표준화를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할 때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영어 사전 같은 데에서 영어를 이제 취해서 거기에 대한 약어를 써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도메인에 대한 이제 컬럼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준을 좀 제공하는 그 기준 그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같은 경우를 읽어보고 그 지침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개인정보 열람 이력이라든지 관리자 접속 이력, 그다음에 관리자가 어떤 것들을 보고 다녔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에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돼 있고, 분기별로 비밀번호 변경을 유도한다든지, 그다음에 모바일이나 해외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기록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프로젝트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대응이 가능하겠죠. CMS는 크게 이제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그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자 홈페이지를 이제 만드는 건데, 이 사용자 홈페이지는 이제 여러 개 사이트를 한꺼번에 통합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관에서 뭐 사이트가 영문도 있고 국문도 있고 뭐 중국어도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관리가 가능한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통합 관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보면은 관리자 대시보드라든지 권한 관리라든지 관리자 관리, 배너 관리, 사이트 관리, 메뉴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현된 걸 가지고 이제 각 기관에 맞춰서 좀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가리는 건 없어요. 가리는 건 없고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뭐 다 사용이 가능하고,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는 2기가 이상을 권장을 하는데, 뭐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려면 한 4기가 정도는 이상이 돼야지 굴러간다. 그 다음에
인증을 받을 때는 센토스 6.8에 그다음에 아파치 2.2, 그다음에 톰캣 8.0, 마이스케일 5점대로 해서 인증을 받은 상태예요. 최소 사양이 이제 JDP 1.8 이상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건데, 개발 환경을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소스 원본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각 기관에다가 주면은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환경을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스를 가지고 이제 소스를 임포트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세팅을 해서 쓰는 거하고 똑같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CMS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인스톨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 같은 인스톨해서 쓰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변경이 불가능해요. 뭐 작업 뭐 하려고 하면은 CMS 쪽에다 문의해야 된다 그러는 건데, 저희 쪽은 그 전자연구 프레임워크 스프링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MS를 받으면은 이 프로젝트 부분에 보면은 그 임포트 할 프로젝트 이름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프로젝트에 맞게끔 이름을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뭐 UCMS로 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고, 프로젝트에서 임포트 할 때 화면에 이 프로젝트죠. 그럼 지금 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다른 프로젝트하고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원본 소스는 그대로 두고 카피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하겠다 해서 피니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구성이 돼서 들어오는데, 프로퍼티에서 얘는 이제 저희들이 코어 단을 따로 개발하면서 붙여놨던 서브 프로젝트인데, 얘는 이제 리무브 시키고 오케이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사이트가 구성이 돼요. 됐죠? 그래서 봐줘야 될 게 이제 톰캣 8.0이 제대로 지금 들어와 있는지, JDK 1.8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앱 APP 밑에 있는 자료까지 제대로 들어와져 있는지, 그 다음에 메이븐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메이븐 자료들이 다 제대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확인하면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될 거예요. 서버를 하나 구성을 해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개발 환경 세팅을 구성한다고 임포트를 실행을 했죠. 그 다음에 특정 이제 그 임포트 프로젝트를 잡고 카피 프로젝트를 할 거고, 메일분이나 이런 것도 지금 설정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고 8.0을 지금 서버로 구성을 했고요. DB가 있는데, DB는 이제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에 나가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에 맞는 이제 DB를 하나를 이제 덤프를 떠서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 덤프를 받은 DB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고, 이 DDL문이 있긴 한데 DDL문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는 아예 덤프 파일을 받아서 이렇게 덤프를 이제 받아서 그
복원을 한 다음에 그 복원에도 바로 연결을 하면 이제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DB를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테이블들이 보이고, 지금 현재 MySQL 버전은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테이블들이 쭉 들어온다. 이제 이 DB에 연결을 해서 이제 실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MySQL 버전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오라클이다 그러면 오라클 버전을 덤프를 받아서 이제 오라클 그쪽으로 갈 거고, DB 설정은 리소스 밑에 이가우 프레임워크 밑에 이쪽에 보면은 그 프로퍼티를 모아놓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크게 네 가지 모드가 있어요.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로컬 모드가 있고, 리얼 모드가 있고, 테스트 모드가 있고, 데브 모드가 있고, 이야기 그대로예요. 로컬에서 개발할 때 쓰는 프로퍼티 파일들, 로컬에서 이제 DB를 연결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DB를 연결을 하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운영에 올라가면 또 IP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세팅을 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면 테스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로컬을 할 거니까 이쪽에 DB 커넥션 정보가 올바른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서버 구성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DB 확인했고요. 자, 이제 로컬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스프링에서 제거하는 프로파일을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스프링 프로파일스 액티브 로컬로 쓰겠다. 그러면 이 이제 변수가 이제 입력이 되면서 프로퍼티를 로컬 프로퍼티를 읽어와요.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로컬로 준 거고,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리얼을 읽게 돼 있어요. 리얼을 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주고, 로컬에서 개발할 때는 해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로컬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얘는 지금 패스가 슬러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루트로 들 거거든요. 컨텍스트 패스가 잡히면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컨텍스트 패스를 루트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될 게, 뜰 때 조금 시간이 걸려요. 메모리 올리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45초는 좀 약하니까 300초 정도 주면 되고, 저장 이렇게 해서 로컬 주고 패스 주고, 그 다음에 DB 커넥션 전부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띄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띄울 때 이제 우리가 자바 같은 경우 수정을 하고 나면 서버가 재시작돼야 되거든요. 클래스 파일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올라오는데 시간이 뭐한 1분 걸린다 그러면은 뭐 수정할 때마다 1분씩 대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 스프링 릴로드라는 걸 써요. 그래서 폼.xml에 보면은 이 스프링 릴로드라는 이 설정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컨피그레이션을 잡아주는데, 이 메인 자르 위치를 좀 잡아줘야 돼요. 자르 파일의 위치를.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되는데, 이 설정은 이제 뜨고 나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건 못들 수고 있다. 뜬 것 같아요. 제가 두 번 눌러서 아까 그런 것 같으니까 127.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얀 화면에 이제 두 개가 뜨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개발할 때 편하라고, 로컬에서는 관리자로 갈 건지 사용자로 갈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서 이제 사이트가 더 있다 그러면은 뭐 영문 사이트다 그러면 영문 사이트 하나 더 걸어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할 때만 빨리 가고, 근데 이제 서버에 올리면은 제가 이제 IP 체크를 해서 로컬일 때만 이 화면을 보여주고, 안 그러면 이제 메인 페이지로 보내줘요. 이제 그런 토스는 index.jsp 다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IP 같은 거 체크해서 이런 IP는 이제 이 페이지를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메인 페이지로 그냥 바로 보내주는 거라서 이렇게 뜬다고 해서 이게 오류가 아니라 이제 개발할 때 편하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렇게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로그인을 딱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띄워봤는데 이제 스프링 릴로드까지 한번 좀 추가해서, 저는 이제 추가했던 게 있기 때문에 하나 설정을 복사할게요. 아규멘트에 가면은 제가 추가했던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메이븐 위치가 이 뉴 프로젝트라는 밑에 메이븐 밑에 레파지토라는 데다가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컴퓨터를 포맷을 해도 그 메이븐 레파지토를 뭐 다시 받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자기가 쓰는 프로젝트를 뭐 D 드라이브도 넣고 쓰는 것도 괜찮고, 우리들은 이제 각 그 포맷할 것을 우려를 해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걸 안 해놓으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유저 밑에 그 밑으로 가기 때문에, C 드라이브 유저 밑으로 가기 때문에 포맷하면은 이제 다 지워져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쓴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자료 파일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자바 에이전트를 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메모리 사이즈 좀 늘려주는 거예요. 이클립스에서 쓰는 메모리 사이즈 좀 늘려주는 거.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얘한테도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오픈 런치 컨피그레이션에 가셔가지고는 아규멘트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돼요. 여기는 이미 있네. 더블 클릭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더블 클릭이 잘 안 되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OK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이 릴로드 안 하도록 이쪽을 해제를 해줘야 돼요. 해주고 여기서도 이 부분을 다 해제를 해주고, 그러면은 저쪽에서도 해줘야 될 게 여기 해제해주고, 여기서도 자동으로 릴로드 안 되게끔 해제를 해주면은 이제 자바 이런 게 바뀌어도 이 크립스 자체에서는 이제 릴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그 릴로드 옵션을 준 게 이제 작동을 하면서 릴로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은 끝난 거예요. 세팅 끝나고 레이아웃 정도 구성하는 걸 보는데, 일단 올라가는 걸 보고 자바 파일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 정도만 보고,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올라갈 때 보면은 릴로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이게 한번 올라가 줘야 돼. 자바 에이전트 우리 아까 입력했던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내가 한번 올라가 주면은 릴로드를 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떴어요. 뜨고 내가 이제 자바 파일을 하나 수정을 해보면은 아무거나 하나 수정해 볼게요. 어디 올려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한 두 줄이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릴로드 어쩌고 타입으로 해서 올라왔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서버를 재시작 안 하고도 이 반영된 소스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정도로 알면 되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간단한 이제 패키지 설명을 해주면은 이쪽 ORD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쪽은 이제 그 SNS 쪽 연동을 하면서 따로 빠져 있는 거고요. 그 외쪽으로는 이제 사이트 밑에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UMP라는 게 있어요. UMP CMS 밑에는 이제 CMS 관련된 이제 서비스라든지 뭐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져 있다.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각 프로젝트를 나가면은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생성되는 파일들을 이쪽에다 모아놓으면 돼. 그냥 어떤 걸 개발을 추가적으로 한다 했을 때는 이쪽에다가 개발을 해야 되겠죠, 프로젝트에다가. 그래서 CMS 쪽은 이제 CMS 고유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수정을 한다 했을 때는 CMS 기능을 수정을 하면 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CMS 쪽으로 이제 좀 손봐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납품을 하는데도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이제 CMS 아닌 것도 다 들어와서 이제 중구난방이 되면 이게 선을 볼 수가 없는 선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그 패키지를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뭔가 새롭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밑으로 다 개발해 넣으시면 되고, 그 외쪽으로는 이제 고유 기능들은 이쪽에다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정 파일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메시지 파일이 있는데, 메시지 파일들은 이제 언어에 따라서 영문을 쓸 때 영문의 이제 프로퍼티를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프링에 대해서 스프링 설정 파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모아져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SQL 맵 쪽은 이제 DB 그 마이바티스에 이제 쿼리문들이 전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DB 타입에 따라서 다 이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큐브리드하고 MS SQL, MySQL, 오라클 지원을 한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쿼리가 이미 전부 다 짜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DB를 쓸 거다 하고 프로퍼티에서 MySQL 쓸 거다 하면 MySQL을 지정을 해주면 MySQL로 뜨는 거고, 오라클로 지정을 해주면 오라클로 뜨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떤 DB든 가서 이제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 건지 지정을 해주면 된다. 근데 이제 MySQL하고 오라클은 저희들이 이제 자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최신화가 되어 있는데, 그 큐브리라든지 MS SQL 같은 경우는 현행화는 조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은 그쪽은 현행화부터 조금 해야 된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UMP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UMP는 이제 대부분 CMS 관련된 것들이고, 이제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새롭게 뭔가를 작업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쪽에다 넣으시면 되고, 지금 우리 이제 샘플을 제공하는데 그 샘플을 제공하는 이제 그 쿼리들은 이렇게 프로젝트 밑으로 빠져져 있죠.
되고, 그다음에 테스트 쪽은 이제 JUnit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제 사용할 때만 쓰는 거라서 이건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이라는 폴더가 있는 독 말고 src 밑에 설계 문서라는 이제 폴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문서들이에요. 이 문서에 보면은 이제 지금 운영자 매뉴얼,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아까 테이블 목록이라든지 테이블 정의서 기본으로 해주고 있고, 아까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설계 지침 이거 꼭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 지침을 꼭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 가이드 정도는 코딩 가이드의 개발 부분, 그 다음에 보안 가이드 정도 한 4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정독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웹 app 밑에 보면 이제 폴더 구조가 있는데, 스태틱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는 이제 전부 다 JSP라든지 이런 그 동적 파일들을 제외한 뭐 CSS, 이미지, 뭐 JS, 웹 서버에서 뜨는 것들을 다 이쪽에다 모은다고 생각하면 돼요. 몰아서 그 안에서도 이제 사이트별로 BOS면은 저희들은 전부 다 관리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관리자에 관련된 CSS, 이미지, JS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사용자 쪽에 다 모아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웹INF 밑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소 부분 이런 것들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JSP들, 그 다음에 각 모듈별로 보면 되겠죠. 그 에디터 업로드하는 파일들 모아놓는 거, 그 다음에 공통으로 이제 쓰는 것들, 아예 공통으로 뭐 프린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고, JSP라든지 뭐 일반 그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웹INF 밑으로 빠져져 있어요. 그래서 웹INF 밑에 또 사이트별로 보면은 거기에서 게시판 쪽은 이렇게 되고, 거기에 대한 JSP 파일들이 이렇게 나와줘요. 그래서 이렇게 폴더 구조까지 어느 정도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